안녕하십니까. 상쾌한 하루의 시작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7도 등 12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무주 32도 등 30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알려진 이른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군의 공무원 노조가 지방의원들은 재량사업비 편성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재량사업비를 특정 업체에 맡긴 뒤 뒷돈을 챙긴 혐의로 전현직 도의원 2명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서슬퍼런 칼날이 도의원들을 겨누자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서둘러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대신 예산 편성권을 집행부인 전북도청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의회를 비롯한 전북의 14군데 지방의회는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이 시군 의원들도 재량사업비 편성에 관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비가 지방 의원들의 낫내기 예산으로 편성돼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 표가 나올 만한 데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노인당, 경로당 이런 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설치를 해준다든가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세금인데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방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편성에 손을 떼면 이 돈이 좋은 곳에 쓰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수건 사업비를 좀 폐지를 해서 그럼 가뭄 예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좀 대체를 해달라는 거하고. 의원 재량사업비는 도의원 1인당 5억 5천만 원, 시군 의원 1인당 1억 원입니다. 그동안 전북의 지방의원 166명이 매년 337억 원을 멋대로 써온 겁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량사업비 폐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지방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문 닫은 수영장 건물 한 층이 통째로 물에 잠긴 위험한 현장, 얼마 전 보도해드렸죠. 전주시가 뒤늦게 물빼기에 착수했는데 지하를 채운 물이 무려 8,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업 이후 넘친 물로 물바다가 된 수영장. 하루 동안 배수 작업을 진행했지만 성인 가슴 높이까지 가득 차올랐던 물은 이제 겨우 허리춤까지 빠졌습니다. 폐장한 수영장의 규모는 약 300평입니다.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의 수위보다 어느 정도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관할 소방서에서 출동해 대형 양수기로 열심히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이곳을 채우고 있는 물의 양은 무려 8,0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량이 적지 않다 보니 작업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양수기로 해도 한 이틀 정도, 2, 3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모습도 엉망입니다. 서리며 집기에 오염물질이 잔뜩 끼어 있고 판매하던 물건도 진열대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경영난에 처한 운영자가 달아난 뒤 경매로 새 주인을 찾았지만 전 주인의 물건이 남아있어 수영장이 방치된 겁니다. 그 사이 배수 펌프가 멈추며 건물 안으로 새던 지하수가 조금씩 차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도 내고 도망간 그 수영장 운영했던 사장이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마음이 안정이 되죠. 아무래도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다녔다니까. 전주시는 물을 다 빼고 나면 수영장을 인수한 새 주인에게 안전 점검을 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청와대에서 경제와 일자리, 사회 분야를 총괄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새만금과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라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장 실장은 전북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2,500억 원가량 배정될 예정이라며 추경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요, 중앙직이지만 다 지방근무직들입니다. 정규직화 돌릴 때 그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중앙에서 해줘야 할 겁니다. 장 실장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정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의 경우 이전 정부가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희망적인 결론에 이를 단계는 결코 아니라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되었든 군산의 희망을 만드는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장 실장은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북에서 가졌다며 그만큼 새 정부가 전북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새만금과 군산조선소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전통문화특별시 지정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통문화의 산업화 거점을 목표로 정부 예산 지원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 1,0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전통문화의 가치를 일깨우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관광산업의 성공 모델에 지나지 않고 이 한옥마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온 전통과 그 문화가 갖는 가치를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한옥마을 등 원도심을 전통문화의 산업화 거점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국가적 과제가 되어야 하고 전주를 전통문화 특별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전통문화 도시를 만들고 또 이걸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뤄나가는 중요한 발전의 계기를 삼자. 전통문화 특별시가 목표를 이루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에 특별회계 같은 형태로 정부의 안정적 예산 지원과 조직 운영의 자율권 보장 등을 담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법을 제정해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필요한 건 제가 볼 때 역시 재정 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 구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된 혁신도시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본사가 있는 이 업체는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에 입주했습니다. 고민이 많았지만 한국전력을 믿고 나주에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한전은 연간 구매 물량의 10%를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게 배정해 이 업체는 지난해 150억 원의 매출을 모두 한전을 통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저기 안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안 들어오죠. 뭘 믿고 여기 들어오겠어요. 여기 판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달엔 글로벌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이 투자를 결정했고 두산, 한화, LS 산전 등 지금까지 200개 기업이 나주 혁신도시에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 6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그 대용량 전력전자 솔루션의 시험 그리고 실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에는 국내외에서 기업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보다는 한국전력이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기업 유치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전은 나주 혁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75개 기업을 지원했고 88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협력업체들에게 우수 인력 성과 보상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을 갖고서는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한전은 꼭 그 혁신도시를 성공시키고 또 나가서는 이 지역을 에너지의 허브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전은 2014년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나주에 조성할 에너지밸리의 밑그림과 기업, 연구소의 동반 이전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은 지역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이건 국가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공공기업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정주 여건을 탓하기보다는 지역에 뿌리를 내려 특화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한국전력의 의지가 나주 혁신도시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진안군과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 더 칠드런 호남지부가 농촌 어린이들을 위해 놀이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는 물론 마을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진안군 북이면 장승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전용 놀이터가 들어섭니다. 진안군이 땅을 제공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 호남지부가 힘을 합쳐 오는 10월까지 1억 8천만 원을 들여 지을 예정입니다. 학교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나 학원이 없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 방과 후 수업 뒤에 방치되는 어린이들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농촌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호받고 놀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아이들 전용 놀이공간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열립니다. 전국 수박품평회, 복분자와 장어요리 경연대회, 고복수 가요제 등 각종 대회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마을축제도 잇따라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남원시 운봉읍 비전마을과 전촌마을에서는 제3회 동편제 마을 국악거리축제가 열립니다. 길놀이와 난장마당, 국악열전, 정자마루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명인 명창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양한 국악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남원에 오셔서 국악의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주산면 신기마을에서는 내일부터 이틀간 제2회 알콩달콩 블루베리 축제가 열립니다. 블루베리 속 장어 잡기와 블루베리 수학, 잼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 장터가 운영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남원과 장수에 흩어져 있는 가야 유적을 재조명하고 전략 사업을 발굴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야사 연구와 복원에 대한 시행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가야 문화단지와 전시관 건립 등 가야 유적 관광 자원화를 위한 전략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야 문화 복원 사업의 지원 근거가 될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경남과 경북, 전남 등 가야 유적이 있는 다른 지역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5년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2%, 85세 이상 초고령자는 8.4%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고령 인구의 비중이 네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2015년 이후 30년 동안 6세에서 21세 사이 학령 인구는 40.2%나 줄어 감소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도 2015년 45명에서 2045년에는 105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는 17일 치러지는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시험의 경쟁률이 22.6대 1로 나타났습니다. 307명을 선발하는 행정직군의 경쟁률은 26.4대 1이었고 234명을 뽑는 기술직군의 경쟁률은 17.7대 1이었습니다. 지원자 연령은 20대가 61.8%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 지원자도 5.5%나 됐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